보니까 월성원전 수사 논란이 가관이지요. 공소장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가운데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실체를 명백히 밝히라 라고 했다지요.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가 차지요? 지난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대검에 저녁에 출근하면서까지 했던 일이 월성원전 수사 지시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낮게 산출하여 폐쇄시켰고 이에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월성원전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포항 MBC의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는 박살이 납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폐쇄는 당연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과 김종인이 등장해 살려냈다 이거지요. 언론은 도대체 첫 재판까지 공개할 수 없는 공소장과 거기에 관련한 수백 개의 복구 파일 내용을 어떤 경로로 확보한 것일까요? 김종인 또한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적행위라고 표현할 정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 차관이었던 천영우는 대통령직 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남은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원전 단지 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원전 구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나 있었던 일인 것이니 정작 김종인이 말하는 이적 행위는 국힘당이 한 꼴이지요.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김종인 대표 차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발언의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시중의 장사미사처럼 아니면 말고식인지 아니면 보수 언론의 엉터리 보도에 기반한 것인지 직접 책임있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국민을 불멸시키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명백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아예 접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무책임한 흑색 선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못하겠다면 근거 없는 망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정책적 결정에 따라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을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면 잘못된 수사임을 알고 멈춰야 하는 것인데 공소장과 복구한 파일을 흘리면서 그것을 국힘당이 받아 다른 사안도 아닌 선거를 앞둔 마당에 부풍을 꺼낸다? 기가 차고 분노할 일이지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월성원전 수사에서 북풍 공작까지 이끌어내는 검찰과 언론, 감사원, 국힘당의 콜라보를 보면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개혁은 단 한치의 틈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니 대화나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해 3자 간 야권 단일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자와 안철수, 금태섭 3파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단일화 승리를 자신하고 있을 거라 일찍이 간파했다. 이를 공개적으로 알릴 시점이 됐다 판단해 김종인의 속셈에 대해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밝혀왔었다. 어제 김 위원장이 언론에 이러한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앞으로 김종인은 금태섭을 적절히 띄울 것이다. 안철수 견제용이다. 몸이 단 안철수는 갈수록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단일화 블랙홀에 빠졌다. 자초한 일이라 남을 탓할 수도 없다. 전략의 미스다. 누구를 탓하랴. 자, 안철수와 김종인의 맞대결 뭐 이런 걸까요? 높은 지지율로 국힘당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던 안철수가 차례차례 국힘당 주자들이 등판하고 단일화를 주장하며 지지율을 유지해야 될 상황에서 김종인은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한 것이고 주도권이 서서히 김종인에게 옮겨가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금태섭을 등판시키겠다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겁니다. 국힘당 후보와 금태섭, 안철수 셋을 경쟁시키면서 중도 지지율을 안철수와 금태섭이 나눠 가지면서 결국 국힘당이 최종 후보가 되는 김종인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초선 의원에 불과한 금태섭이 제1야당 후보와 대선 후보급과 같은 급으로 올라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 금태섭은 안철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무원칙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지요.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려집니다. 지난 음마아파트를 찾았던 나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재건축 논의는 25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서울시장만큼은 국민의힘에 허락해 주셔야 하루빨리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을 높여드리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원스톱으로 빠르게 심의하여 더 주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어제 나 후보가 강남 음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이 음마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2평형이 23억 원에 달하고 만약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을 했을 경우 예상가액은 약 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서민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가격의 아파트다. 나는 문득 내가 다녀온 강북 반지하에서 살고 계신 장애인 부부가 떠올랐다. 볕도 잘 들지 않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쓸어 있었다. 나 후보는 23억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워하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먼저일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나는 오래된 음마아파트 상황도 안타깝지만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우상호지요. 나 전 의원은 용적률을 높여드리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어드리겠다는 대책을 말했으나 이미 정부는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층수도 50층까지 놀릴 수 있다고 했지요. 다만 일정 비율을 공공분양으로 가야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작년 음마아파트 관련자의 한 인터뷰를 보면 그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 전 의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 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이 되면 가능한 일일까요?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는 것이 선거라는데 그렇다면 강을 만들 능력은 있는 겁니까? 수십 년 해결되지 않고 대치 중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결국 20억 원대의 아파트에 살면서 녹물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임대 아파트도 안 되고 초과이익도 내지 않으면서 오롯이 재건축을 통한 수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배관을 수리하라! 라고 마무리하면서